자, 여러분, SNS에 올라온 글 한 줄이 어떻게 한 나라의 군사 전체를 사실상 멈춰 세웠는지 이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메시지였습니다. 뭐 폭탄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미사일이 날아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인터넷에 올라온 이 몇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질문이 생기죠. 아니, 어떻게 이 간단한 경고 메시지 하나가 수십 년간의 국제 제재나 군사적 압박도 못한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 전략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공격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공격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건 바로 이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가장 깊숙이 숨겨뒀던 군사자산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최첨단 미사일이나 비밀 핵시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 숫자 11,000km에 달하는 이란의 국가 철도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이란 군의 생명줄이자 비밀스러운 혈관이었던 셈이죠. 지난 20년 동안 이란은요, 이 민간 철도망을 군사 보급망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거의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매일 수백 대씩 오가는 평범한 민간 열차들 사이에 미사일 부품 같은 군수물자를 몰래 섞어서 운반했던 거죠. 위성으로 봐도 뭐가 뭔지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란의 미사일 전략은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서 부품을 만들고 이걸 거대한 지하 비밀 벙커에 숨겨뒀다가 바로 이 철도를 이용해서 발사 지점까지 옮긴 다음 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의 핵심에 바로 철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격은 그냥 무작정 폭탄을 쏟아부은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심리적으로 상대를 완벽하게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가장 아픈 곳을 정확하게 때리는 아주 잘 짜인 원투 펀치였죠. 첫 번째 펀치는 심리전이었습니다. SNS에 올라온 경고 메시지 몇 줄이 이란 전역에 순식간에 공포를 퍼뜨렸어요. 그 결과 폭탄 한 발 떨어지기도 전에 이란 국민들이 스스로 겁에 질려 열차 운행을 멈춰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정부가 만들어낸 대중의 공포가 국가의 동맥을 스스로 끊어버린 첫 번째 공격이었던 셈이죠.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란 정부가 자국민들한테 교량이나 발전소에 가서 인간 방패가 되어달라고 호소까지 했을까요? 이건 뭐 자신들의 군사 방어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심리전으로 철도망을 마비시킨 뒤에 두 번째 펀치, 즉 물리적 타격이 이어졌습니다. 이란 전역에 수많은 다리가 있었겠지만 공격은 딱 8개, 가장 핵심적인 교량에만 집중됐어요. 이 8개의 급소를 끊어버리자 이란의 거미줄 같던 철도망은 말 그대로 허리가 잘려나갔고 나라는 사실상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재앙적이었습니다. 이란이 가장 믿었던 강점이 순식간에 되돌릴 수 없는 약점이 되어버렸거든요. 이란은 수십 년 동안 엄청난 돈을 들여서 미사일 도시라는 걸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핵폭탄을 직접 맞아도 끄떡없게 설계된 땅속 수백 미터 깊이에 파놓은 거대한 지하 요새들이에요.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바로 그 누구도 파괴할 수 없을 것 같던 난공불락의 요새가 오히려 이란의 가장 큰 약점이 되어버렸다고요. 맞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요새라도 보급선이 끊기면 끝이죠. 안에 수천 발의 미사일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연료도 부품도 새로운 무기도 들어올 수 없는데 결국 그 무적의 요새는 미사일을 가둬놓은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린 겁니다. 튼튼한 금고가 밖에서 잠겨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이 공격이 남긴 후폭풍은 단순히 전장에서의 승패를 넘어 국제 무대에서 이란의 입지 자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숫자들이 모든 걸 말해주죠. 보급로가 딱 막히니까 이란의 미사일 발사 능력은 86%, 드론 공격은 73%나 급감했습니다. 이제는 남은 무기 하나하나를 아껴 써야 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란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을 때 그들이 믿었던 동맹국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모두 말로만 비난할 뿐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없었어요. 이란은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냥 이란에서 있었던 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거든요. 이 사건은 시대를 초월하는 전쟁의 법칙 3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결국 보급이 전부다. 아무리 좋은 무기도 옮길 수 없으면 고철 덩어리를 뽀니하는 거죠. 둘째,
눈에 잘 띄지 않는 철도나 다리 같은 기반 시설이 오히려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계산된 정보 한 줄이 폭격기 수십 대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전략이 아닙니다. 놀랍도록 익숙한 그림이죠. 바로 1950년 인천 상륙작전으로 북한군의 보급로를 끊어서 한국전쟁의 잔세를 단번에 뒤집었던 바로 그 원칙입니다. 결국 전쟁의 승패는 시대를 막론하고 보급선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역사가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이죠. 그리고 이 교훈은 곧바로 우리에게 날아와 박힙니다. 이란의 철도망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복잡한 도로, 철도, 항만 네트워크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 사회의 혈관이라 할 수 있는 이 보급선이 비슷한 방식의 정교하고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받는다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결국 이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현대전의 승패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화려한 무기나 가장 큰 폭발력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승리는 그 무기들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바로 보급망을 통제하는 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말이죠.